예, 수풍정의 사주 이야기. 오늘도 역시 사례편입니다. 사례인데 오늘은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시면은 19살의 여학생, 16살의 여학생, 자매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심리 분석하는 방법이 서양에는 유형별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아니고 요즘은 유전인자로서 또 분석도 하죠. 상당히 과학적인 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일리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주란 면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느 게 더 낫냐? 저는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한번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두 자매 간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 합니다. 저는 이제 사주로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각자 개인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로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학생과 같은 날 같은 시에 난 학생이 약 50명쯤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 50명이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늘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럼 뭐냐? 그 사람들한테 그 타고난 어떤 기질, 특성 이런 것은 같다고 보죠. 큰 틀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이 심리사주란 부분이 이것을 표준화, 사주의 어떤 특성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온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자, 유전인자 쪽으로 보자면은 과학에서 이 두 자매는 같은 부모, 엄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는데 기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인자가 같을 건다고. 그래서 유전인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격도 일부 있겠지만은 어떤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개를 제가 설명하면서 실제로 상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두 자매를 키우는데 어떤 잘 몰랐던 점, 다른 점, 이런 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사례예요. 자, 먼저 이 언니를 볼까요? 지금 고3입니다. 그죠? 고3인데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학습 지도죠. 학습 지도고 진로 상담 그런 케이스입니다. 먼저 이 여학생을 보면은 이 학생의 큰 특성은 기본적인 이제 태어난 날의 특성이 동생은 화고 여기는 토입니다. 그래서 기본 성향은 이제 여기는 무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니까 따뜻하고 난 배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유전인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요게 가장 핵심 본원의 요 정자, 정화거든요. 이게 있지만은 이 사람은 여기에다 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여기 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무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토라 그럽니다. 여기도 있다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걸 저희들은 유전인자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자 특성은 이런 글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지만은 전혀 뭐냐면 그 활용한 쪽에서 달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비슷하죠. 여기는 정사가 태어난 날에 있고, 여하는 정사의 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향 우리가 분석은 다르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사람은 토형이니까 무던하고, 그지? 그 다음에 별로 변화도 없고, 또 요게 특성이 뭐냐면은 요게 우리는 스케일이 크다.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꼼꼼하지 못하다는 성향이 이 큰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이 동생은 아주 뭐냐면은 정밀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한테도 다소의 덜렁거리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기는 좀 덜렁거리는 면만 있고 꼼꼼한 면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정밀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형제한테 다르니까 엄마가 뭐냐면은 아니 큰애가 더 작년이니까 더 꼼꼼하고 섬세하고 잘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큰애는 덜렁하고 작은 애는 아주 좀 조막에 뭘 자기를 챙긴단 말이에요. 보통 언니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뭐냐면은 못마땅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언니 동생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다는 생각. 그지? 제가 요즘은 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대구 매일신문에 제가 매일 춘추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요청해서 제가 쓰게 됐는데 애들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걸 쓰는데 제가 명리학자니까 우리가 명리학 오행에 대한 기본이 들어가야지 제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 매일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나 검색 들어가서 수요일 날 매일 춘추를 치면은 제가 뜹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성향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점이 이제 다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언니는 이 표현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표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내면에 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동생은 뭐냐면은 표현 기능이 2개나 있어요. 이렇게 표현 기능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이 생각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이게 다른 거죠. 이 점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가 없나 하면은 수용 기능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 언니는 표현 기능이 없고 동생은 수용 기능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수용 기능이 없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용 기능이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빨리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지? 애는 총명한데, 애가. 평소에 총명한데, 이런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잘 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맞다는 거죠. 밝고 삭삭한데 잘 삐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봐라.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표현견이 없으니까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응?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그럼 어떻게 했나? 엄마가 길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표현기능이 발달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히려 언니는 잘 찾지 못한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좀 일찍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이 명리, 흔히 말하는 이제 철학원에 잘 다니죠. 저는 이제 수풍적에 철학원입니까? 전화 올 때가 사장 좀 못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철학원이 아니고 오행 상담실로 가자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다 철학원인데 제 혼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은 대다수 분들이 어린애들, 유치원생을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백호살이 있다거나, 귀강살이 있다거나, 그지? 무슨 살이, 뭐 과속살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거는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수풍장에 오시면은 빨리 볼수록 좋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이 심리 분석을 하기에 적정 시기고 하면은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전에도 괜찮죠. 5살 때쯤 되면 벌써 얘가 활발하게 행동을 합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거의 뭐 동물적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냥 좀 차이 나도 엄마들이 못 느낍니다. 근데 5살쯤 되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애들마다. 그때 얘가 무슨 특성을 가지는가 알면은 걔를 학습지도와 진로지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죠. 뭐냐면은 어머니 얘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역발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애단 말이야. 이게 역발상이다. 그래서 엉뚱하니까 애들 중에서 친구들 간에 4차원이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그지? 청소년 집단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에서 30% 정도가 이런 역발상하는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년교도소에 제가 특강을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명식을 받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분석 용지를 다시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좀 했는데요. 저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분석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저희들은 거기서 자료를 얻죠. 그 집단에 대한. 거기다 보니까 약 20, 3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이제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그런 쪽으로 가기 쉽다는 얘기고요. 보통 애들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성이 나타나니까
나타나니까 도대체 얘는 어떤 애일까?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의 틀에 표준화를 시켜놓고 그게 자꾸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근데 얘는 맞출 수가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역발상 있는 사람은 제가 그럽니다.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한 분야의 천재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천재성이라서 정말 천재가 아니고 독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강점은.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엉뚱한 일로 밀려버린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좋은 점인데 어머니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 학생이 직업을 가질 때 일관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쳐서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 돼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역발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보면 어떨까? 이런 순간에 뭐야? 그 집단에서는 문제가 되기나 도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고정적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 못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 중에서도 역발상할 수 있는 그지?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경찰 쪽에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심리수사대, 그죠? 심리수사대 이런 쪽, 범죄심리 이런 쪽에 가면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범인을 추적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만의 어떤 엉뚱한 역발상적인, 그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적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 그래서 꼭 전체 뭉뚱그려서 너 공부는 안 돼? 이건 아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원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공부를 꽤 좀 하는 학생 같아요. 아주 잘하신 거에도 약대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대 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대 가면은 약국을 주로 하는데 약국을 하면은 매일 똑같은 1년 365일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야 됩니다. 1년만 돕니까? 평생을 돌아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 어머니가 좀 똑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약에서 가서 연구 파트를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들어간 걸 연구하는 거죠. 주어진 것. 그러면 이 역발상이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실험실에 가면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다면, 실험실에 간다면은 이 친구가 꼼꼼해야 되는데 아니 꼼꼼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창의성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역발상도 있으니까 중심도 좀 있고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지? 그러면은 뭐, 환자를 보면서도 때로는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 뭐 강의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약초 연구하러, 문을 닫으시고, 약초 연구하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특이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서양인은 거진 뭐요? 지금은 과학에 의한 데이터, 장비에 의해서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뇌의 사고가 주입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엉뚱한 세계. 근데 한의 쪽에는 상당히 엉뚱한 생각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지? 역발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좀 특이하니까,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쟤는 항상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 그 지금까지 벌써 19살 됐으니까 어머니가 참 진짜 답답했다는 거죠. 뭔가. 실제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은 표현을 다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것도 엄마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주 꼼꼼하지 못하다. 근데 이 꼼꼼하지 못한 학생한테 뭔가를 정밀한 걸 요구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걸 요구한다면은 괜히 소통만 안 될 뿐이 알겠느냐. 그래서 이걸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이걸 보고, 그지? 제가 이제 우리 용지, 프로그램 용지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서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애도 읽어보고, 이제 어머니도 읽어보고, 항상 보시면서 얘를 지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운세가, 명리에서 가장 핵심이 운세인데, 초년에는 활동이 좋고, 그 다음에 노후에는 결과가 좋은, 대충,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고3 때를 보니까 썩 운이 좋지 않아요. 그지? 운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21세 같으면 삼수를 해야 되나요? 이러더라고. 뭐 삼수든 사수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애가 원하는 데를 가야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1년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가 운도 괜찮다. 그렇다면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라.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특이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 과를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도 자기 적성을 제대로 살린 사례와, 또 제대로 갔지만은, 명문대를 나왔지만은 그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방황하는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위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동생은 어떠냐? 동생은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언니보다 배짱도 있고, 또 경쟁심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부분을 활용하고. 그럼 여기는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지? 그런 쪽이 강하고. 또 이 사람은 소유욕이 대단히 강하다. 소유욕이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태여 본다면은 여기는 문과이과 겸용이다. 예? 문과이과 겸용. 여기는, 예능 방면, 이과형, 문과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문과형이다. 문과형이 되니까 이과라 그러더라고요. 고3이 되니까 좀 문과 같아요. 이런 얘기죠. 몰란 거죠. 그 제가 문과형이다. 예능과 문과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과다는 거죠. 여기는 문과이과 공룡형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맞아요.
어느 쪽인지 잘 못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름 수완 있는 친구다.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응용하는 능력이 은희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융통성이 있는 애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그냥 칭찬만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라. 자기 선택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쟁심이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할 때 보상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 따라올 거다. 그지? 그러면 이제 과로 전문가 같으면은 정밀한 부분과 스케일 큰 면이 같이 있으니까 아마 재무 관련 부분을 잘하니까 상경계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연구 파트, 손재능도 있으니까 정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가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오해를 하는 수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복잡한 직업, 그지? 잘 쏘보니까 그런 쪽 직업은 가급적 PSB는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어머니가 지도하기가 좀 편할 수가 있다. 왜 편하냐면은 이 학생은 운이 정말 좋다. 대단히 운이 좋은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배운 지식, 내 전공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녀 지도하기가 편한 그런 구조를 가진 학생이니까 여기는 동생은 그냥 칭찬만 해주세요. 설명만 하고. 그러다 보니 엄마하고 잘 통한대요. 어느 정도는. 여기는 이제 특이한 특성을 가졌으니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유전이 되니까 엄마 아버지를 한번 보자. 보니까 희한하게도 엄마 아버지는 없어요. 이 육발상이. 아버지가 좀 특이하다 그러는데 보니까 특이한 건 맞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돌연변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대다수는 유전이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학생은 요 점만 이해해주면 되고 이 학생은 별다른 게 없다. 칭찬만 해주면은 운이 좋으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적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것이 뭐냐면은 수풍정의 사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개인 사건별로, 그지? 얘가 언제 결혼을 해? 얘가 직업을 공무원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특성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얘가 타고난 어떤 기질, 그지? 그걸 알아야지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나중에 그 사람 직업이 어떤 직업에 더 맞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엄마하고 부모하고 소통할 때 엄마가 조심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뭔가 애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치? 직업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죠. 이런 학생은 과정이 좋은 학생은 이런 시기에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한다면은 잘 안 풀려요. 고생하죠. 직장생활을 해야 될 스타일이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다 좋기 때문에 자기업을 해도 되는 그런 구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 자매간에도 이렇게 성격이 확연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새끼니까 우리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요즘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두 형제를 바라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엄마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미리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훨씬 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애를 지도했고, 그랬을 것이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이 친구를 그 역발상이나 예술 방면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어릴 때 악기를 참 잘 들었대요. 근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어릴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엄마가 아마 예능보다는 공부로, 엄마의 로망이 뭡니까? 어디 아니면 로스쿨이죠. 그래서 이제 왔던 거죠. 하다 보니까 얘는 이상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70대 늦지 않습니다. 직업을 얘 특성에 맞는 걸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취미로 살려가지고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그 취미가 직업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아직 젊다. 이런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좀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오면은 상당히 뿌듯하죠. 한 명 오면은 그냥 애를 맡기는 맞는데 엄마 본인이 학습지도법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연히 다른 자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 학습지도법을 가졌는데 안 먹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